이번 사연은 며느리 괴롭히던 못된 시어머니가 이혼당하게 생겼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이게 잘된 일인지 뭔지 참 애매하긴 한데 적어도 속 시원하긴 합니다. 저에게 시집살이 참 서럽게도 시키던 시어머니가 이혼당하게 생겼거든요. 저는 30대 중반 워킹맘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외동으로 자라며 부모님 사랑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뭐 뛰어나게 공부를 잘하거나 예쁘거나 한 건 아니었고 집도 딱 중산층이에요. 아버지가 공직자로 오래 계셨고 어머니는 일하시다가 저 손 많이 갈 때쯤 그만두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저냥 평범하게 자란 거죠. 뭐 특별하게 내세울 만한 것도 없네요. 그래도 나름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교는 장학금 빠지지 않고 받으면서 좋은 학점으로 졸업한 정도. 덕분에 취업은 잘한 것 같습니다. 제 일이 좋아서 평생 그만둘 생각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 정년기 때 만나는 남자들에게는 꼬박꼬박 얘기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일은 안 그만둘 거라고. 피치 못할 상황이 되어도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걸로요. 상대방 반응은 여러 가지더라고요. 애는 엄마 밑에서 커야 한다느니, 그럴 거면 왜 낳느냐느니. 처음부터 그런 말 대놓고 하진 않았지만 대부분 결론은 그랬어요. 그래서 결혼도 좀 늦게 하게 됐고요. 웃긴 게 이런 와중에도 혼자 임신으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책임감 없다면 할 말이 없네요.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다행인 건 이런 저를 100% 지지해주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단 겁니다. 자기도 평생 전업주부인 엄마 밑에서 자랐지만 크게 좋은 건 못 느꼈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는 식 올리고 무난하게 결혼하게 됐는데요. 문제는 아이였어요. 제가 애 낳고 산후조리만 한 후에 바로 복직할 건데 누가 애를 봐주냐가 문제였습니다. 이모님 부르신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시아버지께서 본인이 손녀 키워보고 싶다 하시는 겁니다. 저희 불러다 놓고 그냥 편하게 둘이 일 나가고 돈 모아. 요즘 둘 다 일 안 하면 집 하나 사기도 어렵다. 도와줄 수 있을 때 그렇게 해. 라면서요. 정말 감사했죠. 저희 본가는 편도로 1시간 좀 넘게 걸리거든요. 매일 애를 데려다 놓고 데리고 오며 출퇴근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평생 그 지역 사셨는데 부모님께 올라와서 애 좀 봐달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모님 구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진짜 운이 좋은 케이스라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본인 사업하시느라 시누이랑 남편은 잘 보지도 못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도 손녀 태어난다 하니 기대감이 크신가 보다 했습니다. 나름 저희 버는 돈에서 용돈도 적지 않게 드릴 생각하고 있었고요. 신혼집도 시댁 같은 동에 층만 다르게 구했습니다. 회사랑은 거리가 꽤 있었지만 애 봐주시려면 그게 편할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랑 저랑 한숨 돌리고 배불러 오기 전에 후딱 식 올리고 신혼집 들어가 살고 있었는데요. 예상하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쥐잡듯 잡으시는 거예요. 대놓고 티를 내시는 분은 아니었고요. 그냥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셨습니다. 제가 남편보다 회사도 가깝고 30분 빨리 퇴근해서 집에 일찍 도착하는데요. 어머니는 그때마다 저에게 연락해서 시댁으로 오라 하셨습니다. 점점 배는 불러오지 불편한 부분도 생기지 여러모로 쉬고 싶었는데 꼭 퇴근하면 시댁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요리 알려준다 뭐다 별별 핑계를 다 대시면서 저를 부려먹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가 알려주신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하는 것에 가까웠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오늘은 해물찜이 먹고 싶다 하시면서 재료만 덜렁 사다 놓으시거든요. 저도 평생 엄마 아빠 밑에서 자랐는데 뭐 할 줄 아는 게 있었겠어요. 자취도 한 적 있지만 다들 그렇듯이 배달 시켜 먹거나 편의점 음식으로 때웠거든요. 생전 해물이라고는 생걸로 만져본 적도 없었는데 알려주시지도 않아서 주방 한켠에서 유튜브 켜놓고 더듬더듬 했습니다. 그러고 기껏 차려놓으면 간이 맞니 안 맞니 차려놓고 저랑 남편 시부모님까지 넷이서 자주 식사를 했는데요. 아주 교양 넘치는 말투로 아가가 아직 가르칠 게 많네. 그래도 다들 맛있다 하면서 먹어요. 이런 걸로 면박 주면 안 돼.
하시는 게 시어머니 취미였어요. 남편이랑 시아버지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맘만 있는데 뭘 언제 이런 것까지 했어? 정말 수고했다 자기 하면서 저 격려해 주죠. 시어머니는 두 남자가 그런 태도이니 더 마뜩잖아 하시는 티가 났지만 어쩔 수는 없으셨을 겁니다. 저는 그냥 눈치 보고 있고요. 거의 만삭 때까지는 이런 루틴이 계속됐어요. 저도 이상한 오기가 생겨서 시어머니에게 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애 낳고 몸 좀 나아지고 나서는 요리학원도 다녔습니다. 취미반으로 끊고 주말이며 퇴근 후며 뻔질나게 다녔어요. 시어머니 코 납작하게 누르고 싶어서요. 이게 시어머니 덕이라고 해야 할지 한 1년 그렇게 사니까 자격증도 따게 되더라고요. 다른 종목은 모르겠는데 한식은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한식 조리사 자격증까지 땄다니까요. 제가 그거 가지고 집에 와서 자랑을 좀 했거든요. 남편은 늘 그랬듯이 저 완전 부둥부둥 해주고요. 시아버지도 그동안 고생했다며 학원비 얼마였냐 물어보시더니 전액 다 주셨습니다. 그제서야 저도 시어머니 이긴 것 같아서 좀 뿌듯했어요. 나름 요리하는 것도 재밌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런 부분에서 이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또 다른 부분에서 트집을 잡더라고요. 애 봐주시면서 손수건이나 옷 보고 애 옷은 다 손빨래하고 있지? 빡빡 빨고 삶아야 깨끗한 거야? 하시면서요. 시아버지가 그거 들으시고 비싼 세탁기 놔두고 왜 손으로 해? 1단이랴 2살림 밥 차리랴 제가 몸이 2개야? 하고 면박 주셨는데요. 잠시 삐죽거리고 그대로예요. 남편 셔츠는 표백제를 넣고 빨아야 한다느니 그래도 샤워하면서 온 가족 속옷은 손으로 조물조물해서 빨면 금방이라느니 그놈의 조물조물 빨면 된다는 말 하루에도 10대 번은 들어서 귀에 딱지가 다 앉을 지경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하시냐고요? 당연히 아니죠. 저도 몰랐는데 아침에 애 맡기러 가니 어느 날 아침에 세탁물이 밖에 있더라고요. 뭔가 싶어서 지켜봤는데 업체에서 가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랑 시어머니 달랑 2사람 살림인데도 집에서 빨래 안 하시고 업체 맡기나 보더라고요. 진짜 기가 차서. 그래도 저 모른 채 했습니다. 그걸로 온 가족들 앞에서 시어머니 망신 줄 수도 없고 남편이랑 시아버지가 저에게 잘해주시니 참을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은근 고집이 있어서 시어머니의 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거든요. 좀 나쁜 말로 말하면 너는 짓거려라 나는 안 듣는다 하고 앞에서만 그냥 내내 하고 말았어요. 가끔 영혼 없이 듣고 있다가 혼난 적도 있었지만 크게 대들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유는 역시 저에게 기대 이상으로 잘해주는 남편과 시아버지 때문이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진짜 멍청하신 건지 제 무덤을 스스로 파시는 타입이더라고요. 저희 애가 지금 2돌 가까워져 오는데요. 애가 아토피가 살짝 있어요. 심한 건 아닌데 관절 겹치는 부분에 발진이 살짝씩 올라오고 있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병원 가서 알러지 검사도 하고 약 발라주면서 관리 중인데요. 저희 애 볼 때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너는 애 엄마가 일에 미쳐서 애가 저 지경이 됐는데도 우리한테 맡겨두고 일하러 가면 그만이지 하고 면박을 주시는 겁니다. 진짜 할 말 많았는데 꾹꾹 참았어요. 어린이집 대기 걸어두고 보낸다고 했는데도 시아버지가 반대하셨거든요. 딱 3돌 될 때까지는 본인이 키우고 싶다고 하셔서요. 저랑 남편도 그게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볼 때마다 저러니 미치겠는 겁니다. 그래도 저희 애 봐주시는 건 달라지지 않는 사실이니 참으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아침부터 저에게 소리까지 지르시더라고요. 눈에 쌍심지 켜고 야, 너는 우리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다른 집 며느리들은 하면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점점 올라가던 참이었는데요. 시아버지가 저희의 간식 쥐어주고 방에 넣고 오시더니 웬 서류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노란 서류 봉투에 담겨 있는 걸 시어머니 가슴팍에 탁 하고 던지셨어요. 시어머니는 막 소리 지르다가 시아버지가 그러시니 놀라서 돌아보셨고요. 서류 주워서 열어보시더라고요. 놀라시길래 저도 주춤거리면서 뭔가 하고 봤습니다. 남편은 뒤늦게 들어와서 뭔 상황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해하고 있었고요. 그 서류가 뭐였냐면요.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이미 시아버지 몫은 쓰여져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손 바들바들 떨면서 당신 지금 이게 뭐예요? 하면서 또 한 번 소리 지르셨고요. 시아버지는 인상을 팍 쓰시면서
당신 그 소리 지르는 거 듣기 싫어 죽겠어. 이제 갈라서 도저히 못 참아. 라며 화를 내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저희 부부 가리키면서 애들이 기껏 잘 살아보겠다고 노력하는 거 안 보여? 근데 배불러 오는 며느리를 아주 구박대기 취급에다가 당신이 언제 살림이나 한 적 있다고 애를 가르치길. 평생 내 돈 받아서 도우미 쓰고 밥도 맨 반찬 가게 아니면 배달이었는데 라고 소리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저 보기 부끄러우셨는지 안절부절 못하고 계시더군요. 시아버지가 뭐라 소리치시는데 남편이 겨우 말렸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저희 애 있는 안방으로 남편한테 이끌려 들어가시면서도 내 마음 바뀔 일 없으니까 당장 도장 찍어와 라고 하셨고요. 시어머니는 울면서 지갑이랑 휴대폰 챙겨 나가시더라고요. 이 와중에 출근을 해야 하니 대충 시아버지 달래드리고 출근했습니다. 남편이랑 저랑 만나서 퇴근하면서 긴장되는 마음으로 시댁문 열었는데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안 들어오셨고 시아버지랑 저희 아이랑 놀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시아버지께 넌지시 아빠 진심 아니시죠? 하고 여쭤보았는데요. 시아버지는 한숨 푹 쉬면서 내가 틀린 말 했냐? 너도 나 설득하려 들지 말어. 악처가 따로 없어. 하면서 말을 탁 끊으셨습니다. 그게 올해 설 조금 지나서 있었던 일이고요. 시어머니는 진짜 시아버지가 재산 정리해 주셔서 나가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남편에게 연락 와서 내가 애 좀 봐줄까? 너네 시아버지 아무것도 혼자 할 줄 몰라. 라고 설득하려고 하시는데요. 남편은 아빠 혼자 다 잘해요. 걱정 마세요. 이런 식으로 답하고 있어요. 남편에게 괜찮냐 물어봤더니 아빠가 틀린 말 하진 않았지. 얼마나 참으셨으면 저럴까 싶고 두 분 문제는 우리가 끼어들지 말자. 하면서 시아버지 의견을 존중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나름대로 잘 지내세요? 시어머니 얘기는 일절 꺼내지 않으시고요. 아직까지 시어머니가 협의 안 해주셔서 저희 보면 너네 엄마 얼른 서류 정리하자고 전해라 하고 계십니다. 솔직히 통쾌하기도 하고요. 이대로 이혼하시면 오히려 더 번거로운 일을 생기는 거 아닌가 걱정도 됩니다. 그렇게 저를 괴롭히던 시어머니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으니 제 마음만은 참 후련하네요. 악처와 못된 시어머니 자리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이네요. 만만한 사람에게는 못되게 굴고 세 보이는 사람에게는 큰소리 한번 못 치는 사람은 항상 끝이 안 좋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착한 분이지만 결단력 있는 분이신가 봅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시아버지 뜻에 따라주면 그 시어머니 더 괴롭겠는데요.